66번입니다. 수목의 호흡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여기 1번부터 5번은 책 150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5번이 있는데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이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것은 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책 150페이지에 보시면은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세포소 기관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 호흡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본 물질인 기질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1번 보겠습니다.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포호흡 작용 기작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 작용에 관한 설명이 1번 지문에 속합니다. 이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이 C3 화합물인 피루브이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며 세포 기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때문에 1번도 역시 정답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크레스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2번은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문을 읽어보셔야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작용에서는 첫 번째로 해당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크레스 회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 전달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것들이 지문으로 해서 나왔는데 1번은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크랩스 회로는 3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크랩스 회로는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3번도 역시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인 크랩스 회로는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전자 전달계와 같이 하여 마지막 두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입니다. 말단 전자 경로의 에너지 효율이 크랩스 회로보다 높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152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은 해당 작용과 크랩 그리고 말단 전자 경로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이 크랩스 회로와 말단 전자 경로에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찾냐? ATP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ATP와 에너지 생산 효율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랩스 회로에서는 이 ATP가 한 개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인 수랑 과정에서요. 근데 말단 전자 경로에서는 ATP가 두 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단 전자 경로가 에너지 생산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4번 지문도 맞는 말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말단 전자 경로에서는 전자는 최종적으로 피루브산을 전달하게 된다. 이 말은 말단 전자 경로가 아니라 해당 작용이죠. 15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해당 작용은 포도당인 시화합물인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며 세포 기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루브이 생산이 되는 것은 해당 작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수목에서 탄수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공생화는 균군에 제공된다. 맞죠? 수목과 특히 침엽수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에서 생산되는 탄수화물, 단당류가 균군에 제공이 되어 균군에 있는 물과 미네랄을 서로 공유하는 단계, 그것을 보고 균군과 수목의 공생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용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책 167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탄수화물의 기능 중에 단백질, 지질 합성을 위한 기본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3번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에 이용된다 라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호흡과 에너지 생산 과정에 관한 설명이 부연적으로 좀 더 필요한 지문입니다. 151페이지에 탄수화물이 물과 결합을 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있죠. 1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겨울에 빙점을 낮춰 세포가 얻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잣나무 종자의 저장물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잣나무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질, 지방이 더 많죠. 그러면 저장물질 중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건 무엇이 있느냐? 밤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도 있고요. 이 내용은 396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396페이지에 잣나무 종자에는 64.2%의 지방이 들어있고 계암나무 종자에도 65%의 지방이 들어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5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다당류입니다. 단당류가 아니라 다당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보겠습니다. 전분은 유세포의 전분입으로 축적이 된다. 172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윗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분은 세포에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되는 세포 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 층의 전분입을 형성하여 축적하게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셀룰로스는 포도당 분자들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선형이란 말이 뭐냐면은 곁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는 이 포도당 분자들이 이러한 선형 구조를 갖게 되는데, 선형이라는 말은 곁가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구조를 보고 말합니다. 즉 길게 늘어져 있는 라인형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인데, 대표적으로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죠. 때문에 다른 격가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팩틴은 중엽층에서 세포들이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17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팩틴은 하고 이웃 세포를 서로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3번도 역시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세포의 2차 벽에서는 헤미셀룰로스가 셀룰로스보다 더 많다라고 했는데 1차 벽입니다. 헤미셀룰로스는요 1차 벽에서 셀룰로스보다 더 많아요. 이 내용은 역시 7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2페이지 반섬유소 즉 헤미셀룰로스는 1차 벽에서 전체 구성 성분의 20에서 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차 벽에서는 30%로 셀룰로스 다음으로 많은 함량을 보인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잔뿌리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은 토양을 뚫고 나갈 때 윤활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잔뿌리 끝 점액질, 무시겔에 대한 설명이죠. 이 내용은 1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점액질은 콩과 콩꼬투리, 느릅나무의 내수피 그리고 잔뿌리 끝 주변에 분비되는 물질로서 잔뿌리가 토양을 뚫고 나갈 때 윤활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69번입니다. 수모구 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볼게요. 흔하게 발견되는 당류는 환원당이 아니라 비환원당이죠. 170페이지 맨 밑에 올리고당도 단당류와 같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쉽게 이루어지며 덱스트린을 제외하면 모두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사부를 장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은 2% 미만으로 함유된 목부수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8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사부수액은 당류가 보통 2%가량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185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시면은 설탕 단풍은 설탕 함량이 보통 2%가량 되어 시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전장에 목부수액에 대한 성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목부수액에서는 보통 무기염,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효소, 식물 호르몬 등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맞게 고치려면은 20%로 고치던가 아니면은 이 문단 자체가 목부수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목부수액 같은 경우는 2%의 탄수화물이 있고요. 사부 조직에서는 탄수화물이 약 20%가량 있다.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렸고요. 탄수화물과 무기연이 주 성분이며 아미노산은 발견되지 않는다.
185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아미노산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4번입니다. 4번을 먼저 풀기 위해서는 168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한번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에서 소당류, 즉 올리고당류라고 해서 2당류, 3당류, 4당류, 5당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탕과 라피노스, 바바스코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크를 하고 눈에 익히신 다음에 70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170페이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자당류 라피노스, 버바스코스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올리고당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당류, 자당, 즉 설탕은 2당류가 되고요, 라피노스는 3당류가 돼요. 그리고 버바스코스는 5당류가 됩니다. 이 2당이라는 건 분자가 2개의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2당이 되고요, 라피노즈는 3당이기 때문에 그 분자 구조가 3개로 결합되어 있고, 버바스코스는 5개로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사부 같은 경우 수목에 설탕을 운반해야 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더 단순할수록 이동이 더 좋겠죠. 이 내용이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당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설탕 2당류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형태이며 올리고당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 내에 널리 분포하며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당류가 라피노스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3당류의 라피노스, 4당류, 5당류, 버바스코스 같은 경우는 사부 조직에서 발견이 되는 비환원당으로서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장미과 마감옥석 수목은 자당과 함께 솔비톨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 내용은 185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만니톨을 많이 함유하여 있는 물풀의 나무소, 솔비톨을 설탕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장미과 수목, 그 장미과 수목에 사과나무, 벚나무, 배나무, 마감옥석, 조판나무 속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대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수목의 호르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옥신은 줄기에서 격가지 발생을 촉진시킨다 라고 했는데, 옥신 같은 경우는 정화를 형성하죠. 그리고 격가지를 상상하는 것은 시토키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옥신 같은 경우는 43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 시토키닌은 4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은 옥신에 대한 기본적인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뿌리 생장이 있죠. 옥신은 뿌리 생장과 정화 우세, 그리고 제초제 효과가 있습니다. 격가지 생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츠가 생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40페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중간쯤에 보시면 곰팡이나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츠가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이 생산으로 인해 정화 우세 현상이 없어져서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옥신은 정화 우세 현상이고, 격가지는 시토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1번입니다. 뿌리가 침수되면 에틸렌 생산이 증가되죠. 이를 통해서 상편 생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4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침수된 경우의 효과라고 해서 침수가 되면 에틸렌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잎이 상편 생장 및 탄리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아브식스산은 겨울눈에 휴면타파를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아브식스산은 휴면타파가 아니라 휴면을 유도하죠. 그리고 탄리 현상을 촉진시킵니다. 이 내용은 책 442페이지에 보시면 알게 됐고, 그럼 휴면타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시토키닌과 지베렐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초목류에서는 활용이 되지만 이 목본류에서는 활용이 잘 되지 않아요.
이 내용은 4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종자가 수분을 흡수하면 GA, 지베렐린이 생산이 되어 효소 생산을 촉진하고 아밀라제 같은 저장 물질인 전분을 분해하여 발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베렐린에 대한 역할은 공유에는 확실히 알려져 있으나 쌍자엽 식물이나 나자 식물에서는 지베렐린으로 처리로 종자에서 전분이나 지방의 분해가 촉진되지 않는다. 휴면 상태에서는 종자가 지베렐린의 처리로 발화하는 경우가 초본유에서는 알려져 있으나 목본유에서는 실험실에서의 휴먼타파를 제외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라고 나와 있어요. 식물에서는 지베렐린이 휴면타파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만은 목본유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시토키닌은 무엇이냐? 시토키닌 같은 경우는요, 저온 처리를 했을 때 이 시토킨에 대한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온 처리 자체가 휴면을 타파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온 처리와 시토키닌이 연관성이 있으나 시토키닌 그 자체가 휴면 타파를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휴면 타파와 저온 처리 그리고 시토키닌은 같이 묶어두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베렐린도 휴면 타파에 관여를 일정 부분 하나 목본 식물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 즉 식물에서만 휴면 타파를 유도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짧아지면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잎에 형성되어 낙엽을 유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낙엽을 유도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브식스산이 있죠. 그리고 에틸렌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럼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44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용 기작은 세포벽 합성과 신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며 목부 세포의 마지막 단계인 2차벽 형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단독으로는 생장 발달의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옥신과 함께 작용하여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답은 4번도 역시 틀렸고요. 암 상태에서 발화한 유식물의 시토키닌을 처리하면 엽록체가 발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440페이지라는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토키닌의 기토 효과에서 피자 식물의 종자를 암흑에서 발화시킬 때 시토키닌을 처리하면 엽록체 발달과 엽록소 합성을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즉 엽록체와 엽록소를 언제 어두운 상태에서 시토키닌은 활성화시킨다, 촉진시킨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